냄새로 시작된 이야기, 서사, 우연, 그리고 해석의 경계. 제공된 정보는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 이전의 프린스 앤드루의 거주지 이동과 관련된 과정을 매우 극적인 영상 서사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이 서사는 특정 시점의 냄새, 대규모 액체 거름, 분뇨, 살포, 트럭 이동, 보안 게이트 설치 등의 요소를 연결하며 우연인가, 의도된 조율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전달이라기보다 강한 인상과 의문을 유도하는 내러티브 구조에 가깝다. 따라서 이를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현대 미디어에서 어떻게 사건이 해석 가능한 이야기로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냄새다. 일반적으로 사건은 시각적 증거, 인물, 장소, 행동로 시작되지만 여기서는 후각이라는 비가시적 감각이 중심에 놓인다. 냄새는 본질적으로 객관적 기록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 이 점은 곧 이야기 전체의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즉, 이 서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적 인상에서 출발해 점차 구체적인 요소, 트럭, 농장 활동, 이동 과정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전형적인 미스터리 내러티브 방식으로 사실보다 해석이 앞서는 형태다. 제공된 내용에서는 15만 갤런 이상의 액체 분뇨가 짧은 기간 동안 살포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농업 환경에서는 토양 비옥도 관리, 폐기물 처리, 계절적 작업 등으로 인해 대규모 유기물 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트럭 단위의 운반과 반복적인 작업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물류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는 해당 작업을 단순한 농업 활동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이동과 동시성을 갖는 사건으로 연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보다 동시에 일어났다는 시간적 배열이 의미를 부여받는 방식이다. 인간은 우연히 겹친 사건들을 종종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서사는 앤드루의 이동, 시설 정비, 보안 게이트 설치, 농업 작업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계획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유도한다. 그러나 복합적인 현실에서는 여러 독립적인 일정이 우연히 겹치는 경우가 흔하다. 건물 보수, 농업 일정, 개인 이주 계획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움직이며 반드시 하나의 중심 계획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의 인지 구조는 패턴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지점에서 이 서사는 사실보다 연결성의 느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사건 보고라기보다 긴장감을 유도하는 구성 요소가 뚜렷하다. 반복되는 의문문, 강조된 숫자, 감각적 묘사, 강한 냄새, 조용한 이동, 너무 정확한 타이밍은 모두 독자의 해석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장치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디지털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화된 정보의 특징이다. 실제 정보의 정확성보다 이야기의 몰입도와 의심의 여지를 만드는 구조가 더 강조된다. 앤드루의 이동은 단순한 거주지 변경으로 설명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맞물려 있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일관되었다. 해당 부지는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 농업 체계를 도입하고 있었고,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하기 위한 농업적 순환 과정 속에서 분뇨의 사용 역시 자연스러운 관리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은 농업적 맥락에서는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설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의 사건들과 겹쳐지는 방식이었다. 앤드루의 이동 시점과 농장의 대규모 작업이 정확하게 겹치면서 사건은 단순한 농업 운영의 범위를 넘어선 인상을 남기기 시작했다. 본래라면 일상적인 관리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들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동 과정에서 포착된 장면들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고가의 예술품이나 희귀한 컬렉션 운송 경험으로 알려진 전문 이사업체 차량들이 현장에 등장했고, 이는 단순한 개인 소지품 이동 이상의 규모를 암시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내부에서는 세심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물품들이 이동하고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농업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 대비는 공간의 성격 자체를 분리된 두 세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한쪽에서는 가치 있는 물품들이 정밀하게 다뤄지며 이전 생활의 일부를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지 위로 유기물이 퍼지며 강한 자연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었다. 같은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두 장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따르는 두 체계처럼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공간의 변화였다. 앤드루가 떠나온 곳은 오랜 시간 동안 통제된 환경과 높은 수준의 사적 공간을 유지해온 대규모 거주지였던 반면, 새롭게 이동한 장소는 농업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5베드룸 규모의 농가였다. 이 변화는 단순한 주거 환경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전환이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연속성과 단절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이동된 물품들은 과거의 삶을 새로운 장소로 이어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었지만, 그 물품들이 놓인 환경은 과거와 동일한 질서를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경 자체가 새로운 기준과 리듬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었다. 외부의 시선은 이 모든 과정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 주변 지역 사회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거리감과 의구심에 가까웠고, 이 이동이 개인적인 변화인지 혹은 더 큰 구조적 맥락의 일부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뒤따랐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의 단일한 결론이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인식되고 구성되었는가였다. 이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설명 부재다. 내부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이나 공식적인 서술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다. 해명도, 맥락을 제공하는 언급도, 여론을 유도하려는 명시적 시도도 없었다. 대신 남겨진 것은 행동 그 자체였다. 차량의 도착, 물품의 이동, 공간의 배치 같은 물리적 장면들이 조용히 이어졌고, 그 과정은 어떤 언어적 장치 없이 공개되었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상황을 약화시키기보다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설명이 결여되면 이해가 제한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장면은 더 많은 해석을 요구하게 되었고, 관찰자들은 빈틈을 각자의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즉, 침묵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해석의 확장을 불러오는 구조로 작동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가치 자산의 이동과 농촌 환경이라는 배경 사이의 극명한 대비다. 한쪽에는 정교하게 관리되고 통제된 물건과 절차가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자연과 농업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친 현실이 존재한다. 이 대비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상징적 긴장을 형성한다. 이동은 공간의 변화이지만 동시에 삶의 조건과 환경의 논리 자체를 바꾸는 사건처럼 읽히기 시작한다. 여기에 더해지는 요소는 대중의 차가운 반응과 지속되는 침묵이다. 반응이 부재하거나 제한될수록 외부 관찰은 더욱 예민해진다. 설명이 없는 자리에는 질문이 자리 잡고, 질문은 다시 의미를 확장시킨다. 결국 이 상황은 무엇이 이동했는가 보다 왜 이동했는가, 그리고 이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마시팜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환경으로 제시된다. 이곳은 즉흥적으로 구성된 장소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변형되어 온 공간이다. 내부 구조는 재배치되었고, 벽과 방의 구성은 새로운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정되었다. 바닥과 공간은 완성된 상태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임시성이 아닌 결정된 상태를 암시한다. 다시 말해, 이 공간은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외부 요소 또한 상징성을 강화한다. 큰 목재 게이트는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경계와 통제를 의미한다. 출입과 내부 공간의 구분은 더 명확해지고, 공간은 하나의 독립된 체계처럼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는 일시적인 거주보다는 지속적인 점유를 전제하는 형태로 읽힌다. 그러나 마시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축물이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다. 이 농장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유기농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농업적 순환 구조가 자리 잡혀 있다. 약 500마리의 가축, 지속적인 생산 구조, 그리고 대규모 폐기물 처리 계획까지 포함된 이 시스템은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일정한 산업적 규모를 가진 운영체계에 가깝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 중심적으로 조정되기보다는 자체적인 리듬으로 움직인다. 트랙터와 장비는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작업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반복된다. 즉, 이 공간은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자연 산업 시스템에 개인이 편입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로열 로지와 같은 통제되고 분리된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로열 로지가 내부적으로 보호되고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한 닫힌 공간이었다면, 마시팜은 외부 환경과 직접 연결된 열린 시스템이다. 하나는 통제의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흐름의 공간이다. 따라서 이 이동은 단순한 거주지 변경이 아니라 환경적 질서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할 때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이 이동은 과연 자발적인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이미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결과였는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준비, 완성된 공간의 구조, 그리고 산업적 농업 시스템의 압도적 존재는 단순한 개인적 결정 이상의 의미를 암시한다. 농가 내부의 방들은 새로 단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다. 벽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활의 기준을 설정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는 더 이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판단의 문제가 된다. 과거의 공간에서는 축적이 자연스러웠고 물건과 습관은 제한 없이 쌓일 수 있었다. 그러나 축소된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재평가된다. 남겨진 빈자리는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제거의 결과로 드러나는 흔적이다. 이 과정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구조에 의해 유도된 결정에 가깝다. 새로운 환경은 거주자의 행동 양식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힘을 가진다. 이전의 삶이 확장과 유지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삶은 조정과 축소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한 번의 이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간의 한계는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생활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익숙했던 통제감을 점차 해체한다. 이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72개의 테디베어가 단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 수치는 단순한 물리적 감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압축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과거의 완전한 보존 상태는 이제 유지될 수 없으며 선택과 삭제를 통해서만 일부가 살아남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지속성의 단절이다. 연속적으로 유지되던 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삶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편된다. 과거의 거주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통제와 확장의 구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다. 공간은 여유를 제공했고 그 안에서 형성된 생활 방식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축소된 농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공간은 제한적이며 그 제한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정이 되고 환경은 개인의 의지보다 구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변화를 만든다. 남겨진 것과 사라진 것 사이의 간극은 단순한 물리적 차이를 넘어 정체성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한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간의 구조 자체가 제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로 이어진다. 과거로의 복귀는 명확한 경로를 가지지 않으며 이전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변화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 속에서의 지속적인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과거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체계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처리되었고 생활은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맞춰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가장 익숙한 구조부터 흔들어 놓는다.
루틴은 가장 먼저 변했고 그 변화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고정되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가 하나씩 해체되면서 일상은 새로운 조건 위에서 다시 구성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던 지원 체계의 부재였다. 과거에는 대규모 가사 인력이 모든 흐름을 뒤에서 조용히 조율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일상은 거의 마찰 없이 진행되었고 작은 문제조차 즉각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 체계가 사라진 이후 일상은 빈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즉각적으로 처리되던 일들이 이제는 가끔씩만 해결되거나 아예 지연되기도 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변화였다. 그것은 생활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 변화는 사소한 행동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일은 없었다. 모든 일은 계획되어야 했고 조율되어야 했으며 때로는 인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시간의 감각이었다. 이전에는 흐르지 않던 시간의 단위들이 이제는 하나의 과제로 분절되었고 생활은 점점 더 의식적인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편의의 감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활의 리듬 자체를 재구성하는 구조적 전환이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조정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환경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요소가 되었다. 통제의 방식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환경이 개인의 필요에 맞춰 조정되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개인이 환경에 맞춰야 했다. 이러한 전환은 심리적 부담을 동반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압박이었다. 명확한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미세한 불균형이 축적되면서 적응은 일상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외부 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강화했다. 농업 중심의 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넓은 지역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약 500마리의 소가 관여하는 생산 과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 규모는 조용한 전원이라는 인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곳은 고요한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이었다. 탱커가 이동하고 들판이 반복적인 주기로 처리되며 모든 과정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역시 자연스럽게 환경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냄새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외부적 요소로 인식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환경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 감각은 점점 더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 냄새는 더 이상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창문을 닫거나 공간을 이동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환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고 공기 자체의 일부처럼 작용했다. 통제된 공간에서 익숙했던 필터링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었다. 이곳에서는 환경이 인간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직접 구성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다. 그것은 환경이 삶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다. 로열 로지가 외부 요소를 최소화한 폐쇄적 공간이었다면 마시팜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희미한 개방적 시스템이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생산 구조가 직접적으로 생활 조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일상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탱커의 이동, 농장의 처리 과정, 반복되는 생산 주기, all of these가 하루의 구조를 만든다. 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규칙을 설정하는 주체가 된다. 그 결과 일상은 조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수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이다. 그러나 이 적응은 능동적 선택이라기보다 수동적 수용에 가깝다. 변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환경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조건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생활 방식의 변화일 뿐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이기도 하다. 한편 외부 사회의 시선 역시 이 변화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킹스린의 태도는 호기심이나 관용이 아니라
거리두기에 가까웠다. 때로는 명확한 비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반응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변화된 위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개인과 환경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위치 또한 변화 속에서 재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을 둘러싼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화제성에 머무르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대화는 오히려 이동 그 자체보다 그 이전의 행위들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결과에 집중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거리감을 유지하며 무관심을 선택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훨씬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이번 이동이 기존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분명히 했다. 즉, 공간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재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의 강도를 더욱 높인 요소는 내부로부터의 완전한 침묵이었다.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설명하는 공식적인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개적인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 결과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의미를 확장시키는 구조로 작동했다. 설명이 없는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채워졌고 그 해석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침묵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효과는 관찰의 과잉이다. 설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면은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차량의 이동, 농장의 변화, 시설의 정비 같은 물리적 사건들이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서사는 내부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구성된 것이었다. 즉, 사건은 동일하게 발생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이동의 시점이 대규모 농업 운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중요한 해석의 축을 형성했다. 수천 갤런 단위로 운영되는 거름 처리 시스템과 지속적인 농업 생산 구조는 단순한 농촌 환경이 아니라 일정한 산업적 규모를 가진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의 이동은 단순한 거주지 변경이라기보다 이미 작동 중인 구조 속으로의 편입처럼 읽히게 된다. 이 농업 시스템은 정적인 배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환경이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작동하는 장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 흐름, 그리고 멈추지 않는 생산 구조는 개인의 생활 리듬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간으로의 이동은 통제된 환경에서의 생활과는 명확히 대비된다. 이전의 공간이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구조였다면 이곳은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방형 시스템이다. 이러한 대비는 단순한 공간 변화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조건 속에 놓여 있던 삶과 자연과 산업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삶은 동일한 범주로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이동은 물리적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환경적 조건과 사회적 인식이 동시에 재배치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침묵이다.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시간의 흐름, 장소의 변화, 사회적 반응, 농업 시스템의 규모는 하나의 구조로 묶이며 그 구조는 점점 더 의도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해석은 사실을 넘어 추론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동은 단순한 재시작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정의된 틀 안에서의 재배치, 즉 조건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치 조정처럼 읽힌다. 변화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위치만 바뀐 형태에 가깝다. 결국 이 상황에서 남는 것은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지속되는 긴장이다. 무엇이 의도였는지, 무엇이 결과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는 분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설명의 부재는 이 긴장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시킨다.